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치아 주변 염증, 즉 치주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치주염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주염은 아무리 많이 진행돼도 큰 증상이 없다. 증상이 이가 붓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과에 가게 되면 치료하기에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가 치아보다 훨씬 많이 있는 분이 이제 치과에 예전에 오셨었는데,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치아 주변이 아닌 임플란트 주위 염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 주위 염증을 이제 줄여서 치주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임플란트도 픽스처가 뼈에 심겨지고 보철물이 이가 연결된 시점에서 이미 이거는 치아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에도 기능을 하다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치주염과 비슷하게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임플란트가 머리가 있고 중간에 어버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나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임플란트 나사는 뼈에 이렇게 묻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잇몸 살이 있을 텐데, 그러면 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도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주변으로 플라그가 치태 같은 게 쌓이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임플란트 주변에 치은염. 치은이라는 말은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을 한자어로 교과서에서 치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잇몸에 국한된 염증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잘 닦아내고 관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하면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아요. 즉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치은염 단계에서 더 진행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미 이제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한번 녹은 뼈는 다시 재생이 되지는 않아요. 이제 이분이 아래 같은 경우는 치아가 다 이제 없고 임플란트로 되어 있고 위에도 앞니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뼈가 녹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녹아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는 이런 타입의 임플란트는 뼈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있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 그걸 목표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뼈가 이렇게 녹았어요. 자연 치아와는 다르게 임플란트 나사는 뼈와 좀 더 좋은 결합을 위해서 표면 처리라는 걸 해놓습니다. 즉 현미경으로 보면 표면이 엄청 거칠어요. 옥구슬은 현미경으로 봐도 조직이 매끈매끈할 거잖아요. 근데 달 표면을 현미경으로 봤어요. 현미경을 봤는데 달 표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옥구슬과 달 표면에 뭔가가 묻었을 때 어떤 게 더 잘 닦일까요? 당연히 옥구슬 쪽이 잘 닦이겠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표면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치태 같은 게 묻기 시작하면 잘 닦이지도 않고 닦을 수도 없고, 이걸 매끈하게 갈아내지 않는 이상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뼈가 녹기 시작하면 요단강에 살짝 발을 담근 시점부터 뼈가 급속도로 녹아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를 가지고 보면 이런 데도 이렇게 뼈가 많이 녹아있고 여기도 이렇게 좀 녹아있고 앞쪽은 좀 괜찮으시고 아래쪽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이렇게 뼈가 녹아있어요. 이렇게 녹은 거는 처음에 서서히 녹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제 계속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쫙 녹아버리게 됩니다. 이 사진은 좀 전 케이스의 그쪽에 잇몸 상태를 직접 구강 내 사진으로 찍어서 본 건데, 임플란트 머리가 있고 중간에 어버트먼트가 있고 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임플란트 픽스처가 이와 같이 잇몸 밖으로 노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심각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환자분의 자각 증상은 차라리 이렇게 녹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뽑고 기다렸다가 다시 치료를 진행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환자분은 왜 치과에 오셨냐? 잇몸에서 피가 좀 난다. 즉 어디가 아프시거나 다른 불편함은 전혀 없으세요. 그냥 단순히 피가 좀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려고 왔다. 그게 이제 환자분께서 치과에 내원하신 주소입니다. 어드레스가 아니고 Chief Complaint라고 하는 CC, 그러니까 환자분이 치과에 완 주된 요인, 그걸 이제 제가 주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치아 주변의 염증, 치주염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 같은 경우는 뼈가 다 녹기 전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리질 않거든요. 임플란트는 뼈랑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 2, 3mm라도 뼈가 잡고 있으면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건 뼈가 다 녹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당연히 환자분도 불편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제 씹을 때 아프고 이런 느낌이 올 건데 염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씹을 때 아프다는 건 거의 임플란트 뼈가 다 녹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임플란트를 뽑고 치료를 다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주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도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심겨주는 임플란트가 거의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몇십만 개로 100만 개에 육박하는 하여간 되게 많은 수의 임플란트가 매년 시술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임플란트 한두 개는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이제 검진 문자 여러분들이 치료하신 치과에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삭제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불편하지 않더라도 가셔서 청소라도 하고 뼈가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유지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임플란트를 잘 심고 보철을 잘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이제 심겨진 임플란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공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단순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리마인드가 될 수 있는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